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그 공수처 문제 때문에 국회에 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조 수석이 2년 만에 국회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대한 당정청 회의 참석을 위해서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왔고.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고 이제 여당 내 법사위 의원들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조 수석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실 검찰개혁, 공수처 조금 뒤로 밀려있는 느낌을 그동안 주어왔었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수석이 오늘 국회까지 직접 온 것은 여기서 좀 불을 지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공수처 꼭 한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가도를 달렸다.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이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정치권과 청와대가 합작으로 검찰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오늘이란 시점 자체가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이거에 맞춰가지고 조석이 온 것 같진 않지만은 예.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도 조사 받고 있을걸요. 계속.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이제 따로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은 예.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검찰이 이쪽 저쪽을 다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 수석은 저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예. 네. 요즘 검찰이 워낙 무소불위로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도상 검찰이 기소 독점권, 검찰이 기소 안 하면 기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재정 신청 제도가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게다가 또 수사권도 검찰이 갖고 그렇죠. 거기다 기소 재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든 다 검찰에 통하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폐청산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예. 그 무소불위의 권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을 나누자는 거고 예. 그중에 이제 경찰과의 수사권 독립 문제 하나가 그렇죠. 있고 예. 그다음 공수처를 별도로 설치해서 네.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 이런 게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조 수석이 오늘 우병우, 진경준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도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문제 아니겠어요? 구조죠. 그렇죠. 구조, 예, 환경, 예. 시스템.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석, 박상기 장관 등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하고 이 논의를 한 거는 검찰개혁이 뒤로 밀린 거 아니다. 그렇죠. 이거 이대로 할 겁니다라는 의지를 발휘한 거죠.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과거 정부 같으면 집권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직 정무수석을 검찰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피의 사실을 흘리고 그 현직 정무수석의 전 보좌관들 구속하고 이게 과연 과거 정부 같으면 같았겠느냐, 가능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권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우리가 통제 안 한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검찰이 이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레임이 지금 이래요. 검찰이 균형 감각을 발휘한다. 정무적 고려를 한다 이런데 왜 검찰이 그걸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과거 정부 같으면 민정수석한테 검찰의 수사가 다 정보화로 들어오고 네. 청와대가 뭔가 이렇게 암시도 하고 그러면 현직 정무수석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안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검찰 개혁한다.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여 정부 때하고 이제 유사성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권 내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예를 들어서 국민적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공수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니 검찰이 일 잘하고 있는데 힘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참여정부 때 중수부 폐지를 하려고 하다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중수부 폐지는 엉뚱하게 박근혜 정부 때 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청와대는 이번에
공수처는 반드시 한다. 네. 대신에 정치권이 풀어달라. 그렇죠. 지금 국회에는 몇 가지 법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 법안이 이제 4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 가운데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 의원이 이제 적폐청산 TF 위원장이고 민주당 내 네. 왜 예전에 국정기획위가 100대 과제 발표할 때 각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했지 않습니까? 예. 박 의원이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개인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정부하고 조율이 된 걸 겁니다. 예. 이 안을 보면은 이제 20인 이내에 검사로 구성된 수사 인력, 거기다 지원 인력이 더 붙겠죠.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들을 수사하게 돼 있어요. 네. 이 숫자나 대상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첨예한 것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입니다. 뭐 쟁점거리가. 좀 아까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꺼내잖아요. 예. 박범계 의원 안이나 여권 의원 안들이 나오면 이게 협의회나 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한 명 후보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는지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뭐 여당목, 야당목에다가 법무부 장관목 이러면 사실상 여당몫이 더 많아지죠. 느는 거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당은 대체로 그런 쪽으로 알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오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게 그래요. 한국당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워낙에 반대였는데 예. 이거 임명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야당이 어떻게든 더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추천해서 대통령이 받아 앉는다면 예. 뭐 할 수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야당이 하나라도 더 많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복수로 추천 이런 방식. 뭐 복수로 하든지 단수로 하든지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막 첨예한 이제 줄다리기가 진행되겠지만 야권은 말하자면 여권한테 다시 그런 공을 던져놓은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전례가 아까 박지원 의원 말했다시피 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박영수 특검의 경우가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박지원 의원의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라도 야권 쪽 몫을 많이 하게 되면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예. 거예요. 만약 거기서 복수로 추천한다. 자유한국당 추천 1명, 국민의당 추천 1명.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느냐? 국민의당 추천을 임명하겠지. 아마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계산도 있겠지만 이 구조적으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아이들한테 파이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나눠 먹냐 하면 이제 형 동생이 막 싸우잖아요. 네. 자르는 사람하고 선택하는 사람을 다르게 하면은 그게 공평하게 가장-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장 공정하죠. 그렇죠. 이제 예. 그 프레임에 대한 것인 건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쟁점이 좁혀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조금 긍정적으로 논의해 볼 돌아섰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검찰이 너무 독주 아니냐 예. 이 인식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할 기구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니까. 그렇죠. 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그 공수처 문제 때문에 국회에 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조수석이 뭐 2년 만에 국회에 왔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대한 당정청 회의 참석을 위해서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왔고.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고 이제 여당 내 법사위 의원들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조수석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뭐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실 검찰개혁, 공수처 조금 뒤로 밀려있는 느낌을 그동안 주어왔었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수석 의원이 국회까지 직접 온 것은 여기서 좀 불을 지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공수처 꼭 한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이 초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정치권과 청와대가 합작으로 검찰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오늘이란 시점 자체가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이거에 맞춰가지고 조석이 온 것 같진 않지만은 예.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도 조사 받고 있을걸요. 계속.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각각의 이제 따로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은 예.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검찰이 이쪽 저쪽을 다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수석은 저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그 공수처 문제 때문에 국회에 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조수석이 뭐 2년 만에 국회에 왔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대한 당정청 회의 참석을 위해서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왔고.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고 이제 여당 내 법사위 의원들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조수석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뭐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실 검찰개혁, 공수처 조금 뒤로 밀려있는 느낌을 그동안 주어왔었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수석이 오늘 국회까지 직접 온 것은 여기서 좀 불을 지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공수처 꼭 한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이 초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정치권과 청와대가 합작으로 검찰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오늘이란 시점 자체가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이거에 맞춰가지고 조석이 온 것 같진 않지만은 예.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도 조사 받고 있을걸요. 계속 그렇죠. 예. 위안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 의원이 이제 적폐청산 TF 위원장이고 민주당 내 네. 왜 예전에 국정기획위가 100대 과제 발표할 때 각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했지 않습니까? 예. 박 의원이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개인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정부하고 조율이 된 걸 겁니다. 예. 이 안을 보면은 이제 20인 이내에 검사로 구성된 수사 인력, 거기다 지원 인력이 더 붙겠죠.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들을 수사하게 돼 있어요. 네. 이 숫자나 대상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첨예한 것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입니다. 뭐 쟁점거리가. 좀 아까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꺼내잖아요. 예. 박범계 의원 안이나 여권 의원 안들이 나오면 이게 협의회나 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한 명 후보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는지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뭐 여당목, 야당목에다가 법무부 장관목 이러면 사실상 여당몫이 더 많아지죠. 느는 거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당은 대체로 그런 쪽으로 알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오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게 그래요. 한국당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워낙에 반대였는데 예. 이거 임명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야당이 어떻게든 더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추천해서 대통령이 받아 안는다면 예. 뭐 할 수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야당이 하나라도 더 많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복수로 추천 이런 방식. 뭐 복수로 하든지 단수로 하든지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막 첨예한 이제 줄다리기가 진행되겠지만 야권은 말하자면 여권한테 다시 그런 공을 던져놓은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전례가 아까 박지원 의원 말했다시피 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박영수 특검의 경우가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박지원 의원의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라도 야권 쪽 몫을 많이 하게 되면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예. 거예요. 만약 거기서 복수로 추천한다. 자유한국당 추천 1명, 국민의당 추천 1명.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느냐? 국민의당 추천을 임명하겠지. 아마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계산도 있겠지만 이 구조적으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아이들한테 파이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나눠 먹냐 하면 이제 형 동생이 막 싸우잖아요. 네. 자르는 사람하고 선택하는 사람을 다르게 하면은 그게 공평하게 가장-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장 공정하죠. 그렇죠. 이제 예. 그 프레임에 대한 것인 건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쟁점이 좁혀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조금 긍정적으로 논의해 볼 수 돌아섰다.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검찰이 너무 독주 아니냐 예. 이 인식은 같거든요. 그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할 기구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니까. 그렇죠. 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그 공수처 문제 때문에 국회에 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조수석이 뭐 2년 만에 국회에 왔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대한 당정청 회의 참석을 위해서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왔고.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고 이제 여당 내 법사위 의원들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조수석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뭐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 이건 이대로 할 겁니다라는 의지를 발휘한 거죠.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과거 정부 같으면 집권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직 정무수석을 검찰이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그뭐 피의 사실을 흘리고 그 현직 정무수석의 전 보좌관들 구속하고 이게 과연 과거 정부 같으면 같았겠느냐, 가능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권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우리가 통제 안 한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뭐 검찰이 이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레임이 지금 이래요. 검찰이 뭐 균형 감각을 발휘한다. 뭐 정무적 고려를 한다 이런데 왜 검찰이 그걸 해야 되느냐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뭐 칭찬받고. 그러니까 과거 정부 같으면 민정수석한테 검찰의 수사가 다 정보화로 들어오고 네. 청와대가 뭔가 이렇게 암시도 하고 그러면 현직 정무수석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안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검찰 개혁한다.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여 정부 때하고 이제 유사성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권 내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예를 들어서 국민적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 공수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니 검찰이 일 잘하고 있는데 힘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참여정부 때 중수부 폐지를 하려고 하다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중수부 폐지는 엉뚱하게 박근혜 정부 때 되긴 합니다만은. 네. 아무튼 그래서 청와대는 이번에 공수처는 반드시 한다. 네. 대신에 정치권이 풀어달라. 그렇죠. 지금 국회에는 몇 가지 법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 법안이 이제 4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 가운데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각각의 이제 따로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은 예.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검찰이 이쪽 저쪽을 다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수석은 저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예. 네. 요즘 검찰이 워낙 무소불위로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도상 검찰이 기소 독점권, 검찰이 기소 안 하면 기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재정 신청 제도가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게다가 또 수사권도 검찰이 갖고 그렇죠. 거기다 기소 재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예. 뒤에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든 다 검찰에 통하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폐청산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예. 그 무소불위의 권한 때문에 문제가 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을 나누자는 거고 예. 그중에 이제 경찰과의 수사권 독립 문제 하나가 그렇죠. 있고 예. 그다음 공수처를 별도로 설치해서 네.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 이런 게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조수석이 오늘 뭐 우병우, 진경준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도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문제 아니겠어요? 구조죠. 그렇죠. 구조, 예, 환경, 예. 시스템. 근데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석, 박상기 장관 등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하고 이 논의를 한 거는 아니 검찰개혁이 뒤로 밀린 거 아니다.